오늘은 뉴턴의 감정의 제3법칙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감정의 제2법칙, 아이작 뉴턴, 오늘 책 제목 마찬가지로 Everything is Fucked, 마크 맨슨의 뉴욕 타임스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이 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법칙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 나를 바꾸려면은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경험을 통하여서만 감정적으로 그것이 센 반응을 일으켜서만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세 번째 법칙 안에는 뉴턴의 만유인력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발견한 사람이죠. 감정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 세 번째 법칙은 내용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먼저 사전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지요?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요? 글쎄요. 만족하는 분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만족한다 하더라도 개선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나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내가 발전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의 정체성이란 거 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특히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나의 경험,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들은 다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경험을 우리의 이성이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하게 되면서 그것이 경험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퇴적감이 쌓이듯이 축적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얘기,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얘기. 근데 우리 이성이 자기의 경험들을 해석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옳다, 틀리다, 나에게 좋았다, 나빴다,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에 대하여 내 자대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좋은 거면 좋은 거를 내가 받을 만한 그런 내가 자신의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받을 만한가, 또는 나는 이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 이런 것을 일일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요. 그것의 그러니까는 나 자신에 대한, 결국은 경험을 통한 나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에 대한 스토리, 그것이 나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에 대하여 제3법칙이 규정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몸도 우리 또 자아일부 아닙니까?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듯이 우리가 또 우리 자아상을, 이 아이덴티티,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한데, 그죠? 윤리적인 스토리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넓히면은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 나의 친구에 대한 얘기, 나의 동료들에 대한 얘기, 나의 동지들에 대한 얘기, 좀 더 1차원적인 사회로 가면은 내 지역 사회, 내 축구팀, 내 야구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스토리까지도 나의 정체성의 일부로 해석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나이를 더 많이 먹을수록 계속 청소년기, 또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날수록 그런 경험이 좀 더 깊이 쌓이다 보면은 깊어지고, 경험이 같은 경험과 같은 감정을 상태를 반복할수록 더 그것이 포도주가 오래됐을지 깊어지니까 결국은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이고, 사람이 50이 넘으면 바꿔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바꾸는가, 바꿀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작 뉴턴의 그런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십시다. 우리는 참 스토리를 좋아하죠, 스토리. 네, 우리는 스토리를 좋아해요.
얘기거리, 소설책, 드라마 이런 거 참 좋아하고, 누가 어려서도 보면은 우리 애들도 보면은 꼬마 애들 항상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동화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좋아합니다. 얘기. 예, 지금도 얘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얘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그걸 갖다가 얘기로 바꿔야 돼요. 감정적인 충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실직했어요. 요즘 실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직. 직장 못 구하는 거. 실직했어.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대해서 우리는 논리를 부여합니다. 우리 이성이. 예를 들면은, 내 인사 담당이 사실은 나를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꼬투리를 몇 년 동안 잡으려고 애를 써다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잘렸어. 나 사실은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얘기라든지. 내가 우리 회사에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평생을 몸바쳐 애를 썼던 이놈들이 나를 갖다가 단칼에 잘라버리는구나. 돈 베푸네. 이런 얘기. 결국 내가 돌려받은 게 뭐야? 나의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회사로 또 돌려받은 게 뭐야? 내 청춘을 바쳐서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얘기.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나의 경험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나에게 발생한 경험에 대하여 가치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형성된 우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비슷한 얘기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세대, 비슷한 거에 대한 경험을 한, 그죠? 같은 언어, 특히 같은 지역, 이런 사람들과의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되고, 나와 동일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고, 그죠? 내 동료가 될 수 있고, 동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경험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왼수라고 하게 되고 적이라고 하게 되고 또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것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지역에 태어나게 되고 그런 가족에 태어나고 성을 갖게 되고 그런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연에 가깝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또는 증오까지 안 하더라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나약함과 불완전성과 이 미화남 금방 간다 이거죠.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읽고 있는 책, 스토리, 우리의 신화, 건국 신화를 포함한 옛날 얘기들, 견유와 직녀 얘기, 나무꾼 얘기, 산신령 얘기, 호랑이 얘기, 도깨비 얘기, 선녀 얘기, 동화줄 얘기, 다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스토리 중에서 꼭 우리는 판단할 때 이 경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뒤집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좋은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체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그 눈사람 같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경험이 이제 나 어렸을 때는 미천하고 얕고 그래서 조그만 그 이 공인 그 눈사람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공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수록 점점 이 눈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커져 계속 굴려나가는 거죠. 스노우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또 길어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눈사람이 큰 나이를 먹어서 커지는 눈사람의 안에 있는 그 핵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의 경험이다. 어렸을 때 경험.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에 우리를 많이 규정하고 이것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의 그 코어 밸류, 그 가치관 정체성 중에서도 우리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코어 밸류가 바로 어렸을 때의 경험과 감정,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neglect or harm, 그래서는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학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학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직접적인 가해, 또 하나는 방치. 그것도 역시 직접적인 학대 못지않은 그런 큰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이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가치함, 아주 가치가 아주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주게끔 심각한 감정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 어린애의 상처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받은 상처를 나이가 먹어도 이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상처를 받았는지 해석이 안 돼. 우리 이성으로 해석을 못 해. 이유가 없지, 사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런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또는 더 나아가서 나쁜 놈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그동안에 학대받고 고통받았던 어렸던 시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류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내내 설명드렸고 지금도 이 감정의 제3법칙을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알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편안해진다. 이 점을 일반화시키지 면 안 된다. 나 자신의 고통과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이를 먹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나의 고통과 슬픔,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자아상의 문제, 나에 대한 어떤 가치, 자아상이 낮은 거죠. 셀프가 낮은 거지. 이런 것은 사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였고, 또 이것은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일반에 대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 참. 예를 들어서 이혼가정인 경우에는 이혼가정에 어려서 아빠 엄마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빠가 집을 나가버려?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왜 아빠가 나갔을까? 왜 아빠를 보지 못할까?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갔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애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부간의 문제인데, 아빠 엄마 간의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그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간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서 나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나쁜 애라서,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빠가 나 미워서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평생 그것이 남게 되면은 나는 평생 나쁜 애야, 나는 평생 말 안 듣는 애야, 나는 누가 날 시키면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일로 가라고 그러면 나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는 놈이고, 누가 나를 갖다가 선생님이 남쪽으로 가라면 나는 북쪽으로 가는 놈이고, 청개구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거를 고치자 하는 얘기가 오늘 제3장의 주제고요. 그죠? 또는 엄마가 나갔어, 집을. 엄마가 나가. 그런 경우에는, 엄마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살을 부대끼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젖을 먹이는 이런 관계. 인간과에 있어서 친밀함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티머시. 영어로 하면은 인티머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와의 가깝게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엄마와의 관계로 규정받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평생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서 바꿀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우리 뇌를 바꿀 수 있다. 응? 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책 읽기 싫으면은 내 강의라도 듣고, 예? 우리 황 박사 얘기라도 듣고,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고, 해서라도 고치자. 나를 고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인생의 20대, 30대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깨닫지 않으면은 더 그냥 방치하고 이런 걸 오래 가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게 마치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굳어진다. 뇌가.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그런 굳어진 마음의 바탕 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0대 때, 30대 때 젊은 분들 빨리 바꿀수록 좋다. 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 네. 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바꾸냐? 나 자신의, 내가 지난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경험 동안 나의 켜켜이 쌓여진 경험 때문에 나 자신이 형성된 거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쌓아 올려서 그를 깨부셔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발견한 감정의 제3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깨트린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리 데미안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 보면은 이 과정을 갖다, 이 깨트리는 과정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에 비유했죠. 나 자신을 알을 깨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표현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똑같은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알을 깨는 과정은요, 이게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오히려 고통스럽고요. 아주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통스럽고 불편하지 않으면은 알을 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바꾸겠다고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즐거워, 행복해, 하나도 마음에 갈등이 없어, 안 느껴져.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못 바꾸는 거고, 오히려
지난 과거의 경험을 강화하는 것이죠. 잘못된 거지. 잘못된 방법이지. 그래서 결국은 아파야 된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고 하기 싫어야 된다. 그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은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이런 성장의 과정에 성장통이라고 성장통 이런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서는 왜 성장통을 겪느냐?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니까 과거의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나를 잃어버려야지. 그래야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것 자체는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상실하는 거거든. 나 자신의 일부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가 상실되거든. 잃어버리거든. 구멍이 뻥 뚫리거든. 거기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경험을 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바꾸느냐?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바둑에 복귀하듯이 복귀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재구성하라. 재해석하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한 이성과 노력이 없이는 이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렸죠. 그것이 상처를 받았는데 재해석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라? 그건 아빠의 문제야. 아빠가 나쁜 놈이지. 나 나쁜 놈 아니지. 그죠? 사실이죠. 그게 정답이야. 아빠가 나쁜 놈이야. 아빠가 나간 것이니까 뭐 아빠의 문제가 있고 나는 어쨌든 여기까지 자라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아빠의 문제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지. 그 되면은 성장통이 남게 되지. 뭐지? 그거는 이제 아빠를 갖다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 큰애들 둘 다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 이렇게 과거를 재해석해서 우리 스토리를 바꾸자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뇌를 속이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그 이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분해요. 근데 우리의 그 자신을 정체성, 자아상을 구축하는 주요 우리 뇌는 우리 감정뇌입니다. 원시뇌, 도마뱀뇌입니다. 우리 원시뇌는 감정은요. 미래, 과거, 현재를 도대체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구성된 자아성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아직은 현실 실현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의 희망, 바라는 거,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모습을 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지 말하자면은 희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그러면은 우리 감정내는요. 우리 감정은 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을 못하니까 점점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갖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경험으로 인식하게 돼. 과거의 경험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이고 지금이고 다 어떡합니까? 젊은이들 보고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하라. 백팩을 하나 둘러매고 여행을 떠나라. 전 세계로. 어디든지 간에. 왜냐면은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딴 데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역에 갇혀있던 경험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른 데서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기 성장하나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재수가 없게 여행을 못 다녀. 어떻게 여행을 가요? 비행기를 못 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는 방법이 또 있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거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라. 계획을 짜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거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그 점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냥 안 속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뇌가 안 속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억만장자가 뭐 5년, 10년 내 돼갖고서는 최호화 요트를 하나 산 다음에 전 세계를 뭐 일주하겠다. 뭐 나는 뭐 미스 코리아와 결혼을 해서 뭐 어떡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허무맹랑한 꿈은 도움이 안 되고요. 현실적인 거. 그래야만 우리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라. 만약에. What if, 영어로 말하면 what if.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내가 인기가 있고 싶은데, 나 인기고 싶지, 그죠? 모든 사람이. 주변인들에게 인기 갖고 사랑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못 지내는 것이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혹시 그러진 않을까? 이런 질문. 이게 what if 질문입니다. 이게 what if. What if 질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하나의 상황, 어떤 상황을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제 직장 초년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간 지 이제 한 4원이야, 4원. 몇 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4원밖에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바닥이나 닦는 사원일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 또는 부장이라고 생각해. 부장 스스로. 내가 만약에 부장이면은 what if죠? 내가 부장이라면은 나 부장이니까 나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나가서 우리 다 점검하고 제대로 나왔나 어제 일 다 문제 없나 점검하고 사무실 돌아보고 내 문제 있는 거 우리 다시 챙기고 우리 사장한테도 이런 개선점 이런 거 또 열심히 해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사무실 어떻게 청소도 더 해야 되지 부장이니까 닦고 나오다가 어디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춥고 부장이니까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그걸 갖다가 되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믿고 한다. 그러면 뇌가 속습니다. 그렇게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장이 된다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요것도 하나 일종의 기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자기 자신의 통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보면 내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짓을 갖다가 처음 한두 달 할 때는요, 다 그래서 주변에 저 새끼 미친놈 저거 사원 주제 저게 더 안 자빠져 자고 저게 일찍 나와갖고 더 청소하고 막 둘러보고 챙기고 저기 부장 짓을 하네 저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시건방지네 저거. 한두 달은 이런 소리 하고 1년까지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으나 그게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은 다 그 사람을 갖다가 야, 제가 바로 우리 회사 부장감이야 저거 쟤 이사돼야 돼. 쟤야말로 사장감이야.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고요.
그것이 10년이 지나버리면은 회장님까지도요, 의뢰이, 야, 쟤는 저기 나이 40 먹으면 쟤 사장시켜. 쟤가 우리 나를 부회장, 내가 회장은 내가 우리 아들 물려줘야 되니까, 쟤 부회장 시켜, 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큰애들, 아들, 딸애들,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단다. 그러니까 우리네는 속아요. 이렇게 믿으면은 진짜 자기가 부장인 줄 안다니까.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당신이 믿는 진실은 진실이 아닌 거야. 예? 진실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믿을 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죠. 그러나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스토리, 미래에 대한 얘기, 나 자신에 대한 미래 얘기, 앞으로의 나 자신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희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지 않으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비참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재미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규정하는, 우리 앞날을 규정하는 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 스토리가 없으면은,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 번째 우리 뉴턴의 감정의 법칙 중에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